시장 상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어쩔 수 없는 이치는 누군가는 그런 시장에서 수익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시장이 좋아도 손실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 댓글만 보더라도 누군가는 시장이 좋아서 수익을 낸다. 누군가는 이런 좋은 시장에서 손실이 난다라는 말씀들을 남겨주시는데요. 자, 시장이 지수가 좋아서 다들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계좌만 파란불이다 하시는 분들, 지수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이 시장 지수의 빨로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그 수익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결국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이 놀 때 일정 시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우선은 제가 우리 압구정개미 채널은 아니지만 다른 채널에서 이 현대무백스와 현대오토에버를 업로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잠깐 보고 가려고 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에 그런 거예요. 준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런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단은 간단하게 재생을 해보고 요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5월 9일자에 제가 현대무백스를 업로드를 합니다. 5월 9일이면 이날이에요. 그럼 5월 8일이 금요일이니까 5월 9일 토요일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캔들이 여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영상을 업로드를 한 건데요. 사실 이런 파동은 굉장히 정석적이고 어렵지 않은 파동이니까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흡수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짧게만 틀어볼게요. 또 여기 전력 설비 애들도 해먹고 그러다가 이제 로봇 차례로 온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도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를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한 차례 강한 상승 이후에 세 달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이 물량들은 또 나가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어떤 우선 간략하게만 봤는데 결국에 준비하는 구간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뭐랄까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면 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선 팔아먹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받아서 돌렸던 누군가가 있었던 거고, 그 돌린 상태에서 이평선을 쭉 수렴하면서 잡아왔던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우린 최소 파동으로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요 구간에서 준비를 하고 매물대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의도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루 쉬었다가 22%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서 원활하게 매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다음 문제고,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에서 따로 피드백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같은 날 현대오토에버도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 상한가에서는 제가 돈을 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업로드를 했던 건데, 이 내용도 잠깐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때까지만 확인을 하고 나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후에 상승이 나와야 되는 근거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 관점으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같은 날 업로드했었던 현대오토에버까지만 짧게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상한가에 가면 개미들이 이 종목을 다 쳐다보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음날에 조정을 줬다가 이후에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자, 타겟은 여기 파란 라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요 위에서부터 세력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왜 그래요? 앞에는 매물대가 많았던 구간이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얘네들이 물량을 던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량을 던지면 그걸 다 받아 먹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부터 얘네들 세력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고작 이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한 절반 정도 되겠죠. 준비해왔던 기간이 있고 여기까지도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거는 없다 치고, 여기서 준비해왔던 물량이 고작 하루 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물량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들어보셨던 것처럼 얘가 여기서 끝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상한가니까 개미들이 몰려서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면서 바로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한번 흔들어주는 움직임을 만들어주죠. 이게 이제 상한가 이후에 따라 들어 추격 매수를 했던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을 좀 돌려냈는데,
결국에 보세요. 물론 여기서도 충분히 얘네들이 돈을 버는 구간들은 나옵니다만 외봉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날 수는 없었던 거고 얘네들은 여기 위에서 이제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떤 상한가냐에 따라서 상한가에 우리가 이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어떤 상한가냐에 따라서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한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한가라는 건 결국에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현대모백스는 상한가가 아니었죠.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세력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타이밍이 있어요. 수렴의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급등에 임박한 준비된 급등주 세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제가 업로드한 종목들이 조정 구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상황 자체가 계속 쏠리는 쪽으로만 돈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당일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애들은 오히려 아래로 밀어서 손절을 더 받아가려고 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준비된 종목은요 위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시나리오를 잡을지 지금 소통방에서는 지수가 워낙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언제든지 조정 구간으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당일 매매 관점으로 오래 보유하는 것보다는 당일 매매 관점으로 조금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드릴 때도 웬만하면 당일 매매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일의 의도가 확인되는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소통방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은 두산 테스나였어요. 얘가 보면은 제가 이 두산 테스나는 여기서 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한 파동을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어떻게 낼 수 있었어요? 자 보면 어때요? 그냥 여러분 똑같죠? 맨날 얘기하는 거 팔아 먹었으면 끝나야 되는 자리에서 매물 소화하고 개미 털기 이후에 방향 돌려서 수렴의 끝에서 모습을 등장시켰죠. 그래서 제가 이날 영상을 업로드를 했던 거예요. 3월 16일 날 3월 15일 날에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 일요일 날에 요 내용도 잠깐 보고 넘어가면 3월 16일이었네요. 3월 16일 날 두산 테스나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요거를 잘 들어보시면 원리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 상승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상승 원리를. 자, 여기랑 지금 얘랑 똑같은 거고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똑같은 겁니다. 계속 상승은 반복된다 그랬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은 굉장히 많아요.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가 상승하는 원리부터 아시자는 거예요. 얘네랑 모양이 다르죠. 모양은 달라요. 하지만 원리적으로 접근한다면 100% 똑같은 겁니다. 이게 매집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매집이고요. 그래서 매집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얘랑 모양은 다르지만 얘도 매집이고 얘도 매집인 걸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다? 매집 파동이다. 이걸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알려드렸던 고정 댓글에 방금 얘기했던 내용 혹시 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3월 16일이었으니까요. 이날이잖아요. 이날. 그러면 제가 이날 설명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 팔아먹는 자리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요. 그리고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 매물대까지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돌려서 수렴의 끝에서 방향을 돌려 세우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모양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 맞추기 하시면 안 된다. 얘랑 이 이후에 상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하고 모양만 보면 어때요? 그리고 기간만 보면 어때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은 얘랑 똑같은 거고 얘랑 똑같은 거고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은 같은 파동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주식 모양으로 막 그림 어떤 뭐 종이 갖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 선으로 그려놓은 다음에 뭐 지금 여기니까 사세요. 이게 모양 맞추기라는 거 이런 거 운이에요 여러분들.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건 늘상 같은 얘기지만 늘상 다른 차트에서 같은 설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잖아요. 결국에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해해야 돼요. 준비된. 어쨌든 요날 업로드를 해서 수익을 한번 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소통방에서 이제 같이 매매를 했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는 한 차례 매도하는 파동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가짜 돌파를 만들었죠. 자 보세요. 어제까지 보면 얘가 다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돌파 자리를 만들었는데 거래 어때요? 매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매도가 안 됐는데 돌파 자리를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개미들이 꼬이겠죠. 그러면 그 개미들을 털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짜 돌파 배웠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나오면 지지선 이탈 나온다. 근데 어제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있었죠. 지수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분 차트로 들어가서 보면 어때요? 지수를 밀었죠. 아니 주가를 밀었죠. 이게 3분봉이라 그러는데 이거 1분봉으로 보면 그냥 밀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누가 받아 먹었죠 이걸. 받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왔겠죠? 그럼 이걸 누가 받아 먹었냐는 거야. 세력이 받아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이렇게 빠지는 이 상태에서 이거 받을 수 있는 개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얼마나 더 빠질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빠지는 걸 받아 먹은 뒤에 올려놨고, 그리고 제가 보내드렸던 검색식을 활용하면 오늘 오전에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이 확인이 되거든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가려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들, 유튜브에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은 좀 가리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소통방에서 제가 두산 테스나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제가 매수 사인이 나간 건 9시 14분이었습니다. 두산 테스나 지금 가격부터 매수 진행 설명은 잠시 뒤에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9시 14분이 언제냐면요. 이때예요, 이때. 요때 누를 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돈이 들어왔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쭉 돈이 들어왔어요. 대체거래소에서는 밀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오늘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돌아갈 거라면, 그리고 오늘 안 갈 거라면 이 돈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더 밀면 더 물량이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는 일봉으로 봤을 때요. 이미 준비를 한 상태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어제 투매를 만들어냈어요. 지수를 핑계 삼아서. 그리고 나서 그걸 받아 올렸죠. 이 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들어왔던 그 돈입니다. 그럼 우리 타겟은 어디예요? 당연히 여기 위부터가 세력들이 매도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9시 14분에 매수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누르는 자리. 이평선 붙여서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교육해드렸었죠. 그리고 전고점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때. 여기 위에서가 우리는 매도가 진행이 되는 자리고, 여기 위에서 더 볼 수 있지만 여기를 이탈하면 바로 대응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보시면 전일 고점을 돌파 후 지켜주는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여기를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라인을. 그래서 오늘 거래량 충분히 발생되는지 보고 대응점을 잡아본다고 했는데, 이후에 이 자리 돌파하면서부터 저는 매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매도가 나갔던 자리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서 요 별것도 아닌 요 파동이,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아 올린 요 파동이 우리한테 큰 힌트를 주는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을 우리가 아침에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왜? 개파락을 시켰잖아요. 대체거래소부터 약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개파락을 시켜놨기 때문에 발견을 못해요 사실 여기서. 근데 아침에 검색식 제가 보내드렸던 거 보시면 막 소리가 나죠, 이 구간에서. 그러면 막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살려가는 걸 보고 나서 매수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검색식을 활용하시면, 제가 필요한 조건들만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색식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장 초반에 종목을 찾는데 어렵지 않을 거고, 뭐 이런 종목들 한두 개만 매매를 하고 많은 지금 상태예요. 왜냐면 지수가 너무 가파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더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처럼 그렇게 갑자기 투매가 나와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회복도 제대로 못했어요, 코스닥은. 그래서 이후에 방향을 돌려주는 그런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말아 올려서 다행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는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단기 매매, 당일 매매 위주로 좀 진행하려고 해요. 언제든지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검색식에 나와서가 아니죠. 준비하는 과정과 가짜 돌파, 지지선 이탈까지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돈 들어오는 것까지 다 보고. 당일 매매가 이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당일 매매의 장점은요, 전부 다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확인했기 때문에 당일 수익이 가능한 거죠. 왜? 오늘 가겠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된 거니까. 물론 여러분들 손절할 수도 있어요. 얘가 여기서 뭐 전고점 라인이라던가 이런 자리가 이탈됐다면 손절 라인으로 자꾸 보는 겁니다. 얘가요, 제가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드렸던 건 뭐냐면 여기 라인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눌림 구간을 공략을 할 때 이 라인 이탈하면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은 손익비라는 말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손실과 수익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 손실 날 때는 작게 손실이 나는 구간, 그리고 수익 날 때는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손익비가 이 손익 비율이 좋은 자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여러분들 왜 손익비가 좋다라고 하냐면 보세요. 우리 검정색 위에 있는 이 검정색 라인이 타겟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제가 9시 14분 요 캔들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서 잡으면 되죠. 아무 데서나. 그러면 여기가 이탈되면 손절이에요. 그러면은 손절 라인을 한번 표시를 해보자고요. 대략 중간 정도에서 잡았다고 하면 2% 정도 손실이고요. 아래 구간에서 잡았다고 하면 뭐 1점 몇 % 손실이겠죠.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최소 수익 구간이 9%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손실 날 때 마이너스 넉넉하게 2%라고 합시다. 여기가 만약에 출발을 한다면 수익 구간은 9% 이상이죠. 우리가 여기서 바로 파는 건 아니니까. 여기가 이탈되면은 여기서 전량 매도하는 거니까 최소가 9%잖아요. 최대로 보면은 한참 더 열려 있죠. 상방은. 물론 얘는 더 갔습니다만 우리는 요 라인에서부터 정리를 했잖아요. 돌파가 나올 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손익비가 맞는 자리라는 건 결국에 이런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15%의 상승 구간부터 매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위에서 파시는 분들은 최대 20%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겠죠. 20% 좀 안 되겠구나. 요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최소 수익 구간과 우리가 최대 손절 구간을 비교했을 때 비율이 좋은 자리, 그거를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하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일 매매를 한다면 이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에서만 공략을 해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이런 데서 막 따라 들어가고 이런 거 안 하고 말죠. 뭐 고작 2, 3% 뛰게 하려고 안 하고 말아요. 비중도 못 들어가요. 왜? 이 검정색 라인부터는 개미가 꼬이는 구간이에요. 전일 고점 넘어가는 자리인데. 저런 자리에서는 우린 매수 자체를 안 해요. 놓치면 놓치고 보내주면 보내줬지. 절대 저런 데서 매매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실 나시는 분들 혹시 이런 데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데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데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 자리 뭐라 그래요? 매도하는 자리라고 하고 이 자리도 매도하는 자리라고 하죠. 이 자리가 지켜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매도하고 있을 때 이 자리에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런 조정의 리스크를 항상 안고 매매를 하겠다는 거고, 기대 상승 구간이 어딘지 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자리에 대해서는 조정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정 이후에 수렴의 끝에서 모습을 등장시킨 걸 확인하고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이런 자리에 매도하는 거라 그러면 좀 낫지만 결국에 남들이 다 쳐다보는 자리들에서는 매매를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저는 앞에 조금 내용들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소통방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장중 매매를 위주로 요즘에는 뭐 한두 종목씩만 매매를 하고 있고 비중 베팅을 하는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수가 많아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빨리 깨달으신다면 시장에 오래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빠르게 오전장에 한두 개 해서 수익 내고 꺼버리는 게 어쩌면 더 계좌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장중에 어디서 사서 어디서부터 매도한다, 그냥 단순히 가격대만 얘기하고 사세요 파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립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제가 맨날 뭐 10,000원에 사서요 20,000원에 파세요, 다른 종목도 뭐 5,000원에 사서 6,000원에 파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저 없으면 매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근거들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알려드린다고 해도요, 당장 내일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있는 동안 잘 배워서 여러분들도 다 독립해서 혼자 뭐 매매도 하고 그런 트레이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놨거든요. 이렇게 고정 댓글 아래 보시면, 요 아래 고정 댓글 눌러보시면요,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텔레그램 입장, 요 소통방, 무료 소통방 입장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 검색식을 받는 건데, 텔레그램은 일단 대기열이 좀 있으니까 검색식 먼저 필요하다, 먼저 받아서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 뭐 텔레그램 입장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검색식만 받아서 활용해보고 싶다, 제가 사용 방법까지 다 PDF로 되어 있는 거 같이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거 체크 2개 하시고 제출하시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반드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내일장부터 또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준비된 급등주 세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은요. 고영입니다. 고영. 고영이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모습을 드러냈고 무너져야 되는 자리에서 이동평균선을 수렴시키면서 모습을 수렴의 끝에서 살짝 드러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요. 수렴의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요. 얘네 의도가 더 있다가 갈 거라면 무너뜨려서 21선까지 수렴시키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횡보가 더 길어질 수는 있으나 자 그럼 이걸 왜 가지고 온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요 11선까지만 수렴을 하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한 차례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가야 되는 자리에서 출발을 한다면 그건 그대로 매매를 하면 되는 건데 얘네가 만약에 무너져요. 그러면 뭐예요? 아 얘네들이 22편까지 수렴을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럼 여기서의 액션을 봐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기서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네는 여기서 보면은 11선에서 아니 5일선에서 이 액션이 나왔는데 무너졌죠. 11선에서 액션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22편까지 모아놓고 액션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만약에 여기서 가면 이 자리에서 수익을 내는 거고 무너지면 돌아가나 보다 하고 그 뒤에 매매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니까 혹시 막 무턱대고 사시면 안 됩니다. 다만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자 우선 고영은 반도체랑 로봇 같이 엮여있는 아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들과 엮여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서 상한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래 대금도 1조 2천억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이런 상한가는 매매할 수가 없는 상한가죠. 우리 아까 봤던 현대 오토 에버나 그런 애들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상한가가 마무리가 된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의 상한가가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앞에 매물대도 있죠. 수익 내기가 어려운 상한가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그런 상한가가 아니에요.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한가면서 거래 대금도 잔뜩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 못했어. 뭐 했던 못했던 이날 지나갔어요. 그럼 끝이에요 얘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그 이후에 무너지지 않고 방향 돌리고 무너지는 척 하다가 방향 돌려서 매물대 상단 건드리고 오늘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동평균선 11선까지 수렴 뒤에 모습을 등장시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30분 봉 정도로 보면 어때요? 팔아먹는 자리 그리고 손절 받아서 한 번 더 해먹는 자리까지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무너지면 돼요. 근데 이상한 흐름이 자꾸 나오죠.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리고 나서 방향 돌립니다. 그리고 또 빼서 또 이상한 짓을 해요. 또 가는 척 하다가 매물대 건드리고 또 이상한 짓을 해요. 또 매물대 건드리고 앞에 매물대도 건드리고 오늘 이동평균선 쭉 수렴된 자리에서 머리를 살짝 드러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팔았다 치자고요. 그럼 여기서 떨어지는 걸 받아가지고 준비한 이 과정들 속에서 세력들이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자 세력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조건 개미들이 환장하는 자리가 필요해요. 개미들이 환장하고 달려들어서 매수해주는 자리. 그게 이런 자리예요. 근데 여긴 있어요? 끽해봤자 아무리 좋게 봐줘봤자 여기 윗꼬리 이 정도? 이거 말고는 개미들이 달려들 만한 그러니까 달려들어서 받아갈 만한 자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있다고 해도 무너뜨리고 다시 받았고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또 돈을 써야 된다고. 얘가 여기서 팔았다면 또 돈을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제가 자주 하잖아요 얘기를. 개미들이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세력들이 수익을 낼 수 있었는가. 일단 그 전에 준비하는 구간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이 인위적인 흐름들 왜 돈 써서 무너뜨린 걸 다시 받아서 또 돈 쓰고 또 무너뜨려서 또 돈 쓰고 또 무너뜨렸다가 또 돈 써서 무너뜨리고 돈 쓰고 무너뜨리고 계속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집이고 매집 구간에서는 흔들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계속 앞에 건드려주고 빼야 사람들이 물려있는 물량들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세력들은 얘네들이 올릴 거라면 이 가격대는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실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세요. 얘네들이 여기서 팔아먹었겠죠. 여기는 팔아먹었다고 우리가 개미들이 환장하고 달려들 만한 자리가 나온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밑에서 준비를 하고 돈 썼다가 깼다가 다시 받았다가 깨서 돈 쓰고 또 무너뜨려서 받았다가 또 위로 올려서 돈 쓰고 올리면서 거래량이 없이 쭉 올리면 돈 써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선 개미들이 환장하고 달려들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탁 치죠. 여기선 개미들이 환장하고 달려들어가지고 사준단 말이에요. 물량을. 그러니까 환장했다라는 표현보다 개미들한테 물량이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냥 모양만 봤을 때. 자, 그러면 무너져야 돼요. 근데 얘가 어때요? 무너져야 되는 자리에서 쭉 주가를 끌어내리더니 옆으로 가죠. 물론 그 안에서 파동은 있습니다. 파동은 있어요. 근데 그 파동을 만들면서 뭘 한 거예요? 이동평균선 수렴한 거잖아요. 얘가 30분봉이지만 얘는 15분봉으로 보면 122평까지 다 수렴이 된 자리예요. 그래서 몇 분봉을 봐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어쨌든 자 보세요. 무너뜨리죠. 그리고 다시 돈 쓰고 옆으로 가요. 그래서 다시 돈을 쓰고 빼서 옆으로 가고 돈 쓰고 빼고 돈 쓰고 빼고 종가 고가 만드는 척 하다가 또 툼에 만들더니 말아 올려서 정배열로 만들어 놓고 전부 수렴시켜 놨죠. 여기서 이격도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 52평하고 122평하고 이격도를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요 구간에서 보면은 요 이격도를 많이 줄여놨죠. 점점 이격도를 줄이죠. 정배열 돌려 세웠다가 전부 수렴했죠.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야만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어때요? 마찬가지죠. 쭉 지금 무너뜨려서 역배열 만들었다가 돌려서 정배열 만들었다가 역배열 만들었다가 정배열 만들었다가 가는 척했다가 역배열 만들었다가 정배열 만들었다가 지금 수렴이 끝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누군가가 이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무너뜨린대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30분봉까지 수렴이 됐죠. 45분봉 이격도 있죠. 60분봉 이격도 있죠. 그럼 만약에 얘네가 여기서 무너뜨린대. 그럼 뭐예요? 얘가 끌어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옆으로 더 가겠죠. 근데 얘는 여기서 내일부터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뭐 매물 소화하고 나서 그리고 갈 수도 있는 거지만 더 횡보를 한다면 얘를 끌어올리는 시간이 되는 거고 이래서 이평선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일단은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들면서 종가를 마무리를 해놨고 섹터도 반도체와 로봇이 같이 엮여있는 섹터니까요.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될 내용들이 소통방에 오면 아주 많아요.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건 제가 늘상 얘기를 하지만 한 4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돼요. 제가 공개하는 내용은. 그래서 요 정도를 배운 뒤에 나머지 4분의 3은 소통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배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영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PSK입니다. PSK. 자, 얘는 수급주인데 얘는 보면요. 여기 준비하는 구간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거래가 안 나와요. 준비해서 수렴시켜놓고 출발하는가 하고 보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안 나옵니다. 얘 지금 보면 준비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상승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승이. 왜? 그래야 개미들이 달려들거든요. 개미들이 달려드는 파동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얘는 이제 수급주 성격이 있으니까 그쵸? 보면은 수급주의 성격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온 이유는 어쨌든 준비를 했고 뭐 여기까지 준비를 했다고 치더라도 가짜 돌파 이후에 지지선 이탈 그리고 이제 출발 하나 봤더니 거래가 안 나오더라. 그럼 얘는 한 차례 더 추가적인 파동을 만들어내야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얘도 반도체 관련주니까 같이 봐야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주 반도체입니다. 자, 재밌죠 얘도? 준비하는 기간이 꽤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여러분들? 현대무벡스죠. 모양 맞추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현대무벡스의 여기랑 똑같잖아요. 이 구간. 그리고 제주반도체의 이 구간. 비슷하죠? 앞에 매물대 있고 매물대에 대응하는데 준비했던 구간들이 있고 이제 얘는 다음 날부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날부터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준비했던 이 물량들이 여기 위에서 팔려야 돼요. 근데 하루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물 소화하고 다시 무너졌다가 오늘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자, 물론 여기서 일부 매도가 나가긴 나갈 겁니다. 저기서 끝났다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얘가 준비해왔던 구간들과 그리고 요렇게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 자, 분 차트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쭉 끌어올려서 매도합니다. 매도하는 자리가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무너져요. 이상한 거 나오고 또 이상한 거 나와요. 물론 여기서는 이상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못 팔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방향을 돌려 세울지를 보는 건데, 일단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앞에 매물대 상단까지 얘가 주가를 띄웁니다. 이거 돈 써야지만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이거 30분 봉인데 장 초반 30분에 거래대금이 1259억이에요. 30분 동안. 돈을 써야만 만들 수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나서 또 폭락을 시켜요. 그럼 이 폭락의 타겟은 누구예요? 옆으로 가죠, 여기서. 여기서 손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안 무너지니까 손절을 누군가가 받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아니, 왜냐면 세력이 손을 털고 떠났다면 이걸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무너지지. 그리고 나서 다시 앞에 매물 소화 한번 하고요. 그리고 폭락을 시키면 이거 타겟은 누구예요? 얘네들이에요. 여기에 따라 들어왔던 추격 매수했던 개미들. 그리고 방향 돌려 세우다가 매물 소화 또 하고 또 폭락. 이건 누구 타겟이에요? 요거 여기 얘네랑 얘네죠. 물량 내놔라.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수렴 이후에 정배열로 방향을 돌려 세워놨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흐름 나왔습니다.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거래량은 좀 적었지만 매도할 수 있는 파동이 나왔어요. 구간도 나왔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매력도가 떨어진 겁니다. 이후에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파동들을 좀 기다려 봤더니 어때요? 무너뜨리더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계속 무너지면 우리는 이 종목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 근데 얘는 여기서 무너지다가 하방을 잡아요. 그러더니 방향을 돌려 세우더니 요 매물대가 아주 드글드글한 구간까지 주가를 끌어다 올려 놓습니다. 돈을 엄청 쓰는 거예요, 여기서. 건드려주고 빼면 물량 나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버티니까 또 안 나와? 한 번 더 빼버려. 여기서도 그렇죠. 얘네들 특성이 그러네요. 여기서 손절을 유도했는데 버텨요. 한 번 더 빼버리잖아. 그리고 여기서 맞잖아요. 여기서도 한 번 뺐는데 버텨. 한 번 더 빼버리잖아요. 얘네가 지금 특성이 같잖아요. 지금 둘이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 종특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얘도 한 번 빼더니 안 털리니까 한 번 더 빼버려서 개미들을 싹 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받아요. 받았죠? 그리고 나서 계속 앞에 있는 매물대 건드려주고 빼고 건드려주고 빼고 그러다가 이제는 안 빼네. 계속 건드렸다 빼고 건드렸다 빼고 건드렸다 빼던 놈이 건드렸다가 안 빼고 있네요. 일단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내일부터 무조건 간다? 갈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봐야 된다고요. 이 상태일 때. 무조건 매수 이게 아니라 봐야, 여기서부터는 관심을 갖고 내 시야 안에 넣어놔야죠. 이 종목을. 그쵸? 그래야 얘가 움직임을 줬을 때 검색식에 나왔을 때나 아니면 검색식에 나오기 전부터도 내가 뭐 모니터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띄워놓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얘를 한 자리에다가. 가능성이 있는 애들 먼저 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낮은 가격을 공략을 하고 더 유리한 가격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준비만 하고 못 튀어나간 애들도 많고요. 이미 튀어나가서 시세 분출을 다 한 애들도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준비한 애들을 매매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과정이 준비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이 준비 과정인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노란 박스 쳐져 있는 구간이 있죠? 얘는 아니고. 이 구간이 그냥 쉽게,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이 네모 박스에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흐름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차트가 어디 있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인위적인 거지,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파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는 인위적이라는 거고, 인위적이라는 건 세력의 존재를 얘네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흐름이 세력의 존재를 알려주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매집 파동을 배우는 순간 상승을 만들 만한 종목들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한두 달이면 다 해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타이밍을 잡는 거냐. 우리가 오늘 두산 테스나를 매매했던 것처럼 그 타이밍을 잡는 문제인 거지,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찾는 건, 찾아서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파동들이 뭐 여기에만 나와요? 그렇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자연스러운 건 오히려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관리를 안 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가 관리를 하면 하락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하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맨날 나옵니다. 맨날.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하락입니까? 다 해먹고 설거지까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먹고 아무도 관리 안 하면 주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사람 손을 타면 하방을 멈추고 추세 전환을 하고 이상한 흐름 이후에 상승이 나오잖아요. 물론 여기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보자면 하방을 얘는 깨져. 얘는 하방을 막고 방향을 돌리죠. 누가 개입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저점을 이탈하고 계속 이탈만 하던 애가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올려요. 그럼 이건 외부의 개입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더니 상승 만들잖아요. 결국에 누군가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기가 어려워요. 이 준비한 애들이 올리는 거거든. 뭐 얘네들이 여기서만 했을까요? 여기서도 계속 해왔겠죠. 어디서부터 했는지 파동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준비를 해오던 종목들에서 상승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맨날 준비된 급등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을 봤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에서도 이 실전 매매 관련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난이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사람마다 알고 있는 양이 다르고 제 영상을 보신 시간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장 신청해 놓으시고 나중에 제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 그 방을 분류를 하던 어떻게든 할 거니까요. 미리미리 입장 신청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올바르게 해보시면 이런 종목 찾는 건 사실 일도 아니에요. 나중에 한두 달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열심히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매매 과정까지 어느 정도 되면 혼자서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5월 13일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